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신문 유튜브 방송 90년생 신지의 방송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죠. 손혜원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여성신문까지 자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올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신문에서 뭔가를 인터뷰를 하시는 건 혹시 처음이신가요? 처음이죠? 근데 아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아, 여성신문이라는 말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거 녹화죠? 네. 저는 제가 7살, 8살까지 제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오빠들이 셋이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 집에 뭐 가정교사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그런 집에 오빠들하고 함께 남자들 속에 던져놓고 남자들 놀이를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1학년 들어갈 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유치원을 먼저 들어갔구나. 유치원 들어가니까 밖으로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자 옷을 입혀서 치마로. 네. 색을 뭐 빨간색 이런 거를 입혀서 보낼 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제가 그렇게 기억이 있어요. 오빠 셋이니까 물려 입은 거죠, 계속. 네. 남자 옷을 물려 입다가 유치원 때 처음으로 이 밖으로 나갈 때 여자 옷을 사서 입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한테 여자 옷 사입히는 즐거움에 빠져봤고 저가 뭐 명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빠들 학교 가면은 저를 데리고 명동 가서 어머니 원피스 맞추면 저도 똑같이 커플룩으로 맞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자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1, 2, 3, 4학년까지 남자들하고 다니다가 이제 5학년 때 여자애들 많이 갈렸거든요. 네, 분반이 됐군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한 기억인데 저는 그 여자들끼리만 이렇게 경쟁을 하는 데를 가면 뭔가 이상했어요. 항상 남자들하고 싸우면서 살아가지고 오빠들하고도 항상 싸우고 살아가지고 그리고 항상 경쟁을 했어요, 오빠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군밤을 사와요. 그러면 애가 6이니까 한 몫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있어, 막내를 임신했을 때는 엄마 밑에 뱃속에 있는 애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딱 나눠줘요. 나눠줘서 각자 자기 걸 자기가 관리하고. 그러면 그걸 받자마자 오빠들하고 돌아서서 가위바위보 따먹기를 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쿨하게 제가 자랐던 이유가 따먹기를 해서 지잖아요? 조용히 포기를 하고 그냥 안 먹어야 돼. 뭐 개평을 주거나 몇 개를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끝이야. 동생이라고 주거나 이러지 없어요. 않는군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놀이를 오빠들하고 함께 n분의 1로 항상 놀이를 했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경쟁을 한다는 게 아주 좀 멋쩍었어요, 저는 그게. 그다음 이제 중학교 여학교를 들어가니까 굉장히 액티브했던 제가 이 학교에서는 얌전하라 그러니까 놀이도 되게 얌전해지고 여자들 놀이가 되고 막 가정을 배우고 난 제일 괴로웠던 게 가정 시간이었어요. 내가 왜 이 학교에 와서 이걸 배워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가정이 1학년 때 있었어요. 아, 대학 야, 때도요? 진짜 그건 괴로웠어. 가정학. 그래서 그때는 4학년 때까지 제가 이걸 학점을 못 받았어요. 안 갔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 속에서 자라고 남자들과 경쟁을 해서 그 여성성이라든지 여자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을 들어갔더니 남자 여자 이제 같이 그 공학으로 갔는데 네.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 여학생들이 어려운 일들을 남자애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무거운 거 옮기거나 이런 거요.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예쁜 여자애들한테 또 남자애들이 더 잘해줘요. 나한테는 아무도 그런 애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제 일은 제가 했고 같이 남자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도 제가 해야 되는 거고 힘든 일도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 똑똑한 애들도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남자애들이 시키더라고요. 그건 저는 지금까지도 그걸 못해요. 심지어는 집에 형광등 불 가는 것도 제가 더 잘해, 남편보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제가 씩씩하게 항상 잘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도둑이 들었어요. 신혼 때인데 네. 도둑이 들었는데 밖에 이렇게 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딱 깬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 부엌에서. 1층이었어, 우리 집이. 빌라의 1층. 근데 가만히 들었는데 다그락다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을 딱 쳤지. 네. 보고 도둑이 들었나 봐. 네. 근데 남편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더라고. 그랬더니
이불을 푹 쓰면서 나가봐. 귀여우시네요. 그게 이렇게 보호받거나 이렇게 대접을 여성 대접을 받거나 봐주거나 이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제 주변 사회가. 보니까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니까 그 저를 이렇게 그 험하게 키운 게 제게 어떤 남자들하고 싸우는 경쟁력을 이렇게 부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 여성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일반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가정 여성의 환경부터. 장점은 한 35, 40 이때 되면서 저는 그때 가서 아 내가 여성이라 이 메리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저는. 어떨 때 느끼셨어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쁜 애들만 좋아하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제가 35살이 넘고 회사를 독립을 하고 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좀 달리 봐주더라고요. 아, 여자가 그때 저 때만 해도 제 나이 될 때까지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거든요. 일하는 그 나이 돼서 자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대졸 여직원을 뽑지 않았던 시절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40 정도 됐을 때 저렇게 자기 분야를 지키고 있다면 저 사람은 실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 스커트를 안 입었어요. 저는 지금도 1년에 하루도 스커트를 입는 날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여학생들 각선미 베스트 10 안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 미니스커트 유행할 때죠. 네. 그리고 직장 다닐 때도 이렇게 투피스를 잘 입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입고 다녔는데 제가 40 넘으면서부터 스커트 안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다리를 쳐다보는 게 싫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이게 어렸을 때 예쁘다 젊고 그럴 때랑 나이가 들어서 내가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한테 보이는 것도 싫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싫고 제가 여자지만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첫 직장 들어가서 거의 한 10년 동안을 항상 여자라서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그것도 진짜 이상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보다 더 잘했는데 어떤 불이익들이 월급이 있으셨어요? 작았어요. 같은 일을 하심에도 네. 불구하고요. 같이 공채로 들어갔는데 30%가 적었어요. 그리고 진급이 안 되는 별정직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고, 그 제가 총무에 가서 물어봤어요. 별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했더니 진급이 안 되고 어느 때가 되면 그만둬야 되는 직종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애를 낳고 그래서 결혼 안 하면 계속 일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사고가 있었다라는 생각, 긍정적인 것 또 하나는 그 자신이 좀 있었어요. 제가 항상 남자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도 월급을 파격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새로운 그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년 지났을 때는 고과 점수를 우리 기획실에서 1등 제가 했어요. 제 위에 대리, 과장, 차장이 모두가 저한테 최고 등급을 줬고, 그리고는 2년쯤 됐을 때는 뭐 그야말로 남자들하고 이제 같거나 더 위로 올려줬죠. 그건 그야말로 제가 싸워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싸운 적은 없고 그냥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여자애가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했고, 나중에도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때 우리 차장님이었던 이제 은퇴하신 네. 하얀 할아버지가 되신 분이 수소문해 갖고 전화하셨어요. 나는 우리 미스 손 이럴 줄 알았어. 그때부터 그런 기미가 보였다.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 돈을 주고 내가 학교에 돈을 내고 다녔는데 제가 싫은 과목을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졸업을 못 하겠더라고. 제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아주 잘하고 싫어하는 것은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덕후예요, 덕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남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빠져들고 싫어하는 일은 근처에도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는 그야말로 정말 억지로 학교를 다녔죠. 학교를 그렇게 애정도 없었고 졸업을 해서 직장을 들어가니까 네. 월급 주잖아. 그거는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미안한 일이더라고. 그쵸.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같이 7명의 디자이너가 다 같이 경쟁이잖아요. 우리 경쟁에 또 익숙하거든요. 내가 아마 실장님 그 경쟁이 익숙한데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했어요. 누가하고 싸우고 이기고 하는 것에는 그 전술과 전략이 있어요. 저한테. 그럼요. 필요하죠. 그런 나중에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싸우고 이길 수 달라. 있는지. 내가 싸우는 거하고. 근데 제가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유치원 들어갈 때 충격 한번 드셨고 대학교 들어가실 때 또 충격 한번 먹으셨고 국회 들어가서는 그런 일이 없으는지 여쭙고 싶어요. 국회가 여성 비율이 17%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 부분이 설명이 제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부분에 한 얘기가 있으니까 네. 조금 듣기 쉬우실 거예요. 네. 이미 제가 국회에 들어갈 때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저에게 여성이다라는 그 편견을 주지 않을 때 이제는 아무도 가지 않아요 저한테. 하지 않고 그리고 17%다 뭐 30%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잘못일 수도 있어요. 네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준비돼 있거나 변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퍼센테이지 안에다 뭘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다고 있는데 봐요. 그 예를 들면 나경원 대표를 보더라도 그렇고 사실은 손혜원 의원님도 그렇고 이게 여성이라 더 쉽게 공격받고 더 쉽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안 돼.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게 나경원 의원이 공격을 받는 것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 공격을 받는 거고요. 제가 공격을 받는 것은 공격 받을 대로 제가 뛰어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제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숨어서 그 많은 의원들 같이 제가 숨어서 조용히 그냥 드러나지 않더라도 튀는 것은 나쁘다라는 이런 이 선배들이 하는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태도로 살았더라면 제가 왜 공격을 받겠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당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 옆에 서면서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이면 제가 왜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기 전부터도 문재인 대표가 오라고 해서 그야말로 어렵게 제가 제 직업을 다 버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문재인 대표를 공격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막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저더러 이 홍보위원장으로 이 멀쩡한 직업을 버리고 이렇게 온 이유가 뭐냐 해서 뭐 저는 뭐 이유가 뻔하잖아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러 들어왔다. 그게 뭐 다음날 난리가 그게 제가 뉴스가 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구나 여기는. 그걸 내가 왜 돌려 말해야 되냐고요. 그 돌려 말하는 대로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뭐 정치에 꿈이 있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의 세계를 동경해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잘 나가던 내 직업과 회사가 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제가 여기를 와서 홍보위원장으로 들어왔는데 왜 왔냐고 하면 뻔한 대답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쵸. 근데 그때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말을 돌려서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질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들어와서 이제 저한테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을 도와달라고 하더니 총선이 더 급하다고 총선 전에 부른 거예요. 원래 대선을 돕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한 2년 앞당겨서 들어와서 총선을 치르면서 보니까 제가 직업적으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고. 거기 아니 브랜드였죠 그때 브랜드. 첫 번째가 당명이 이걸 갖고 이길 수 없다. 그 얘기를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누가 저한테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걸 뭐 끝도 없이 뭐 한 2달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당명을 바꾸는데 오케이를 하게 만들었고 제가 단 15일 만에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공모해갖고 제가 했다 그러면 또 누가 중간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 마케팅 이 업계에서 고객이 보이지 않는 이 시장 속에서 그 브랜드끼리의 그 전쟁 있잖아요. 그 진짜 무서운 전쟁이거든요. A라는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벼랑과 신제품 B가 나와서 A를 안 사고 B를 사게 만드는 일을 제가 했잖아요. 그 무서운 전쟁 속에 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선거에서 치르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나한테 이 리스폰스가 오는 이런 대상이잖아요. 그 물건은 사는 것으로서만 자기네가 행동하는데 여기서는 의견도 얘기하잖아요. 지지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고 그쵸? 근데 지지자들도 보세요. 이 당이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속에 그 콘크리트 지지율 아무리 당이 잘못해도 당을 지키는 사람의 지지율이 있고 대통령 경우는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지금 같은 경우 이 민주당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아요. 제가 들어왔을 때 지지율이 15%였습니다. 지금 자한당만도 못했어요. 그쵸, 그때. 문재인 대표는 이 사람이 41%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 35에서 37, 8%는 콘크리트가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 어떤 일을 해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 편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거 때 41%였다고요. 그때 떨어질 때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떨어지실 때? 몰라요. 훨씬 높았죠. 그때가 1468만 표를 받고 떨어졌다니까. 국회의원 한 번밖에 안 한 처음 나온 신인이.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1468표 받고 47인가 8%를 받았는데 떨어졌다고. 근데 이번에는 41% 받고 이겼잖아요. 당선이 됐잖아. 어떻게? 안철수 때문이죠. 3번이 가져간 거예요. 중간을. 그래서 된 거라니까. 난 유시민 작가가 안철수 나올 때가 됐다는 게 이게 전략적인 것 같아. 또 여기서 중간에 회방을 놓게 만들려는 게 아닌가. 안철수 그렇죠.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네. 문재인 대통령 안 맞습니다. 됐습니다. 어려울 맞습니다. 수 있었어요. 네. 저는 안철수 대표님 좀 감사해요. 그러니까 거의 정치계 요정 수준인데 그분이 신당을 창당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나 아니면은 뭐 다당제 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님 뭐 그 대통령님 당선되신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바람들이 들어와야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쇄신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누군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좀 많은 관심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예민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었다고 하셔도 지금 여기 책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이왕 들어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의정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